5번째 시간이죠. 연력학 제1법칙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은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부피가 일정한 단열된 용기에 열량 Q를 공급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열량 Q가 공급되는 동안 기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열량이 공급되는 동안 부피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는 일을 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수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면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데, 그리고 일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 일은요, 기체가 한 일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한 값과 같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흡수한 열이 그대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흡수한 열이 그대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억에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 우리는 요거를 두 글자로 온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온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 Q이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한 만큼 100% 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번 넘어갈게요. 다음은 열에 의한 공기의 부피 변화 실험이다. 실험 과정은요, 그림과 같이 주사기 A, B에 같은 부피의 공기를 넣어 고무마개로 막고 온도가 각각 T1, T2인 물이 담긴 비커를 넣은 후에 주사기 안에 있는 물의 부피 변화를 관찰한다 되어 있고요. A는 공기의 부피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는 공기의 부피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T1, T2가 뭐 구체적으로 몇 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대적으로 이 공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왜냐면은 T1의 공기의 부피가 증가했다는 거는 지금 바깥에 있는 물에 있는 열 에너지가 공기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A에 해당하는 물은 공기보다 온도 높다. 공기보다 온도가 높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신에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부피가 감소했어요. 부피가 감소했다는 거는 공기보다 온도가 낮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A, B 안에 공기의 부피 변화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T1인 물, A 물이죠. 그렇죠? 여기서 A 안에 있는 공기로 열이 이동한다.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할 수 있죠. 왜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은 열을 공급해 주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피가 변하면서 일을 해준다. 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려면은 당연히 T1의 물이 공기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이 이동한다. 그 다음에 A 안에 있는 공기의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일도 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온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내부 에너지 증가.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안에 있는 공기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가 감소했죠. 그렇죠?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일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와 단열된 피스톤의 내부에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압축된 상태에서 열의 출입 없이 팽창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되는데, 중요한 건 열의 출입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렇죠? 단열 과정에서는 이 Q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일을 한다.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일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외부의 일을 하죠. 그렇죠? 부피가 증가하고 있어요. 팽창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한 만큼 일을 하겠지, 그치? 반대로 얘기하면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합니다. 네. 이게 더 맞겠네요, 그죠?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팽창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요.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렇게.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부 에너지 감소하니까 온도 감소하겠죠? 네.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사실이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은 보일 법칙. 이 압력하고 부피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샤를 법칙,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요 두 가지를 합치면은 요런 이제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요거를 꼭 이제 확인해 주시면은 지금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부피가 증가하죠, 그렇죠? 근데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은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피가 A에서 B로 변할 때 한 일은 굉장히 쉽죠, 그렇죠? 압력하고 부피 사이의 관계에서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로 변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체가 한 일은 A, B 과정에서는 W1, 그러니까 이 면적이 W1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 C 과정, 요 면적이 W2.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네. 색깔을, 요 면적이 W2다. 이때 W1 빼기 W2를 P하고 V로 서술하시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W1은 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시면은 3P 더하기 2P 곱하기 부피 변화 V죠. 그렇죠?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5 PV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W2는 2P 더하기 P 곱하기 부피 변화가 V죠. 그렇죠?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3 PV에서 W1 빼기 W2는 PV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열되지 않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 A에 열량 Q가 서서히 공급되는 동안 A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피스톤이 이동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라고 등온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이제 보시면 등온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즉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공급받은 열만큼 일을 한다. 그죠? 공급받은 열만큼 일한다. 또는 일 받은 만큼 열 방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제 부피 팽창하기 때문에 일을 하죠. 그렇죠? 요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한번 볼게요. 기억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온인데 어떻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렇죠? 일정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온도,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기체의 뭐 속도, 이런 말이 나오면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거예요. 물론 완전히 뭐 수식으로 따지면 완전히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온도에 비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압력은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온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PV는 온도에 비례하는데 온도가 일정합니다. 근데 부피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력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부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에서 B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증가하는 기체의 물리량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피.
당연히 증가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온도는 보시면은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변했는데 온도는 네, 압력 곱하기 부피에 이제 비례하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A에서는 PV이고요. B에서는 EPV이기 때문에 B에서의 온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온도는 내부 에너지와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라고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은 이제 그림은 높은 산을 넘는 공기의 이동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기가 상승하는 동안 부피 변화와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림을 보자마자 또는 공기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딱 네 글자로 얘기하면 네, 단열 팽창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열 팽창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열 팽창이 일어났을 때 열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예로 들면은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팽창을 한다는 거는 일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기가 급작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열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즉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래서 부피는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8번하고 11번하고 그다음에 14번하고요. 네,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네, 여기 보면 태양열에 의해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성된다.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 단열 팽창이죠. 그렇죠? 14번도 마찬가지예요. 압축된 공기가 물을 빠르게 밀면은 부피가 팽창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다 답을 비슷비슷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요 단열 팽창에 대한 요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답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8번, 11번, 14번은 다 답이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번입니다. 자, 9번은 그림은 이산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에 열량 Q를 서서히 공급하였더니 기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단열된 피스톤 이동한 등압 과정이죠. 그렇죠? 등압 과정. 등압 과정은 네.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야 됩니다. 등압 과정은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한 열만큼이 아니고 공급한 열 중에서 일부분은 일하는 데 사용되고 일부분은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평균 속력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압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 즉 열을 공급하면 내부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내부 에너지는 평균 속력 같은 말이죠. 그렇죠? 기억 니은은 자동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Q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한 열이 Q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분은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켰고 일부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Q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를 따라서 변하는 동안에 기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 B는 등압 과정이고요. 그렇죠? B, C는 단열 과정입니다. 기억에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방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등압 과정에서 일도 해야 되고 지금 온도도 증가했기 때문에 열을 흡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열을 흡수. 네. 기체 온도는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B에서 여기 우리가 이제 온도는 압력하고 부피를 곱한 값인데 압력이 같은데 부피는 B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B가 더 높다. 그래서 A가 B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맞겠죠. 그렇죠? BC 과정에서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열 과정에서 네, 이게 0입니다. 그렇죠? 0이기 때문에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라는 표현 좀 이상하니까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이랑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랑 정확하게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이렇게 이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풀이 과정이 좀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연력학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즉
이 연력학체 1법칙의 요 식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또는 나만의 언어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익숙하면은 문제 푸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 안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ABC가 단열된 피스톤과 열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에 같은 부피로 분류되어 있다. 피스톤은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문제 쪽 읽어볼게요. 그림 나는 가에서 B의 열을 서서히 가했더니 B의 부피가 증가하여 피스톤이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금속판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C의 부피가 늘어날 일은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열된 피스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B의 부피가 증가했고 A의 부피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열되었기 때문에 지금 B에서 A로 열이 이동한다 또는 A에서 B로 열이 이동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그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여기 금속판이 이렇게 있어요. 금속판이 있으면은 열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BC 온도 같아질 때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B의 열을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일부분은 지금 이제 이 피스톤을 미는 데 사용될 거고요. 일부분은 C한테 C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요. B에 공급된 열이 이게 이거 왼쪽 피스톤 미는데 사용되고 그 다음에 C한테 일부분 전달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B도 어쨌든 간에 열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B의 온도 내부 에너지 상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B에 공급된 열이 이렇게 세 가지 그런 상황에 다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단열된 피스톤이기 때문에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금속판이 이 금속판 있잖아요. 금속판이 있다는 거는 B하고 C 사이에 열을 주고받을 수 있고 B하고 C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을 주고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의 온도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하고 B 사이에 열을 주고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A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열은 주고받지 않지만 부피가 감소했어요. 즉 2를 받았죠. 그렇죠? 2를 받았기 때문에 1이 마이너스잖아요. 2를 받았기 때문에 열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해야지 0 될 거 아닙니까? 2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C의 압력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등적,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는 일을 하지 않죠. 그렇죠? 열 공급된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열을 공급받죠? 누구한테? B한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공급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C의 압력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얘기죠. 그렇죠? PV가 온도에 비례하는데 부피가 일정해요. 그렇죠? 일정. 근데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부피도 증가하겠죠. 그렇죠? 맞고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가 한 일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B에 공급된 열은 왼쪽에 있는 피스톤을 미는 데 사용됐고 C한테 열을 전달하고 자기 온도, B의 온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됐어요. 근데 이 왼쪽 피스톤을 밀게 되면 A의 온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요, 2를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근데 2를 누구한테 받아요?
B한테 받잖아요. 그러니까 B가 한 일이죠. 그렇죠? B가 한 일은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12번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A를 따라 변화하는 과정과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네, A, B, C, A 이렇게 이제 계속 순환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A, B 과정에서 기체 열량이 공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등압 과정인데 부피가 감소했어요. 그렇죠?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도 받고 있고요. 온도도 감소하기 때문에 열 방출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이 아니고 방출이죠. 네.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BC를 비교했을 때 부피와 같은데 압력이 B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B의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기체 받은 일이 얼만큼? 요만큼이죠. 그렇죠? 근데 CA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여기 지금 대각선이 요렇게 기체가 한 일은 요렇게 가니까 요만큼이잖아요. 그렇죠? 넓이가 더 작지? 그러니까 AB 과정에서 받은 일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로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A, B 과정은 등압이고요. B, C는 등적 과정이다. 자, 우리가 등압, 등적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것, 등압에서 흡수한 열은 이제 내부 에너지 증가, 그 다음에 일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대신에 등적에서는 얘가 0이기 때문에 100%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는데 사용된다. 그렇게 자꾸 화살표로 쓰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등압 과정에서는요. Q를 흡수했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등적에서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흡수한 거를 100% 증가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도를 비교해 보면은 얘 온도가 훨씬 많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수한 열량이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 그런 것을 대략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이런 표를 이용한 그런 이제 연력학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표를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한 일 이렇게 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BC 과정은 등적이잖아. 일을 안 해요. 빵이죠, 그렇죠? 내부 에너지는 이제 Q 이런 식으로 AB 과정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어느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아니면은 뭐 Q 빼기 W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보겠습니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 아니죠, 그렇죠? Q보다 작아요. 틀렸고. BC 과정에서 온도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온도 증가하는 거 맞고,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C가 AB보다 크다. 바로 물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단열 과정의 예시이다. 가와 같이 펌프를 빠르게 압축할 때 단열 압축이죠. 그렇죠? 빠르게 압축하니까 열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어서 단열 압축.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 열었더니 수증기 응결, 그러니까 단열 팽창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순식간에 증가하면서 온도가 감소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이제 기억해보면 가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병입구 주변에서 기체 온도는 낮아진다. 온도 감소. 맞죠? 단열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0이기 때문에 일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같다.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압력, 부피, 절대 온도가 T인 이상 기체가 들어있는 상자에 열량 Q를 공급하였을 때 기체 압력 일정, 여기 뭐죠?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3V, 절대 온도가 3T가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급한 열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온도 변화에 어느 정도 비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온도가 얼마큼 증가했어요? ET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ET에 비례하는 값이 나올 것이고, 그렇죠? 한 일은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P 델타 V죠, 그렇죠? 근데 P는 일정하고 부피가 얼마큼 증가했어요? 2V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2PV만큼 일을 했다. 즉 그러니까 이 기체가 흡수한 열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수식적으로 대충은 표현할 수 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현해놓고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속력은 온도 물어보는 거죠. 이 온도. 네. 자, 그래서 온도기 때문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온도 당연히 틀렸네. 네, 가에서가 나에서 작죠, 그렇죠? 내부 에너지는 온도죠, 그렇죠?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거 물어볼 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부 에너지 자체를 물어보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ET는 증가량, 온도 변화, 즉 증가량이기 때문에 ET고요. 그냥 비교를 했을 때는 3배가 맞죠, 그렇죠? Q를 공급하기 전과 후 사이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3PV다라고 돼. 이거 얼핏 보면 3V 곱하기 P 해야 3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일은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죠. 그래서 2PV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자, 18번입니다.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밀폐된 실린더에서 Q가 놓인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하며 피스톤이 서서히 내려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 나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 Q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거는 지금 이 기체의 압력, 기체 압력, 네, 은 누구랑 같냐면요.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은 공기가 누르죠, 그렇죠? 대기압에다가 지금 추도 누르고 있어요. 추 무게 때문에 생기는 압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추 때문에 생긴 압력이랑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지금 위에서 추가 누르고 있고요, 그죠? 대기압도 누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똑같은 압력으로 이제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추의 무게 때문에 생긴 압력인데 그게 계속 일정했어요. 즉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등압 과정이라는 설명이 없지만 우리는 이게 등압 과정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이 3개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일 받는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등압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은 Q를 방출했어요. 그렇죠? 방출했다는 거는 일도 받았고, 그러니까 부피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도 감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여기가 훨씬 더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가, 나 과정에서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Q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Q가 누릅니다, 그렇죠? 지금 Q가 눌러요. 그러면은 Q가 누른다는 거는 Q가 누르는 게 아니고 추가, 네, 이 추가 이제 누른다는 건 추가 눌러가지고 이 피스톤을 누르는 일을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기체가 받은 일이라고, 네, 즉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기체가 받은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Q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받은 일에다가 내부 에너지 감소까지 해줘야지 Q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Q와 같은 게 아니라 Q보다 작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그림은 압력과 부피가 PV인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에서 단열된 피스톤을 이동시켜서 이상기체 부피가 증가, 그러니까 뭐 어쩌고 쭉 설명되어 있는 게 결국에는 단열 과정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단열 과정 고르는 거니까 1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단열 과정은 1번하고 5번이죠. 그렇죠? 근데 부피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겠고요. 다 각각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네, 등적, 등압, 여기 단열. 근데 부피 감소하는 거, 이거는 부피 증가하는 거, 단열인데. 네, 이거 19번 어렵지 않게, 이게 왜 1등급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20번이고요. 그림은 일정량의 기체가 상태 A, B, C,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A, B는 등온 과정, B, C는 등적 과정, C, A는 단열 과정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A, 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온입니다. 그렇죠? 등온이기 때문에 등온에서는 네,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흡수한 만큼 100% 일을 합니다. 그렇죠? 기체는 지금 여기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일을 했죠. 그렇죠?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열을 흡수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에너지는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 압력하고 부피 값을 곱해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C는 부피가 크고요. 압력은 작지만 A는 부피가 작아요. 압력은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먼저 A하고 B를 먼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 A, B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같겠죠. 그렇죠? 온도 같다. 근데 B하고 C를 비교해보면 B, C를 비교해 C의 부피가 훨씬 더 감소했기 때문에 B의 온도가 C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B하고 A하고 같기 때문에 A는 C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CA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디귿 때문에 이 20번 문제가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BC 과정은 등적 과정이죠. 그렇죠? 등적 과정에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 에너지 감소한 만큼 열을 방출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부 에너지가 얼만큼 감소했냐? 온도 변화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럼 온도가 얼만큼 변화했냐? 요 온도하고 요 온도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온도를 T1이라고 치면 이때 온도 대충 T2라고 할게요. 뭐 어차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T1 빼기 T2만큼 온도가 변화했고요. 네,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열을 방출했다. T1 빼기 T2에 해당하는 이거에 해당하는 열을 방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T1 빼기 T2만큼. 자, 그러면 CA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A에서는 네,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 여기 그냥 단열 과정 적혀 있죠. 그렇죠? 단열 과정에서는 네, 요게 이제 0이기 때문에 전 CA는 부피가 줄어들고 있어요. 2를 받았어요. 2를 받아서 얘가 마이너스죠. 그렇죠? 2를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부 에너지 증가한 만큼 2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받은 1은 내부 에너지 증가한 것과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 얼마큼 증가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온도 변화를 보시면 돼요. 그럼 온도가 어떻게 변했냐? C에서 A로 변했습니다. 근데 B하고 A는 온도가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빼면은 T1 빼기 T2만큼 온도가 변했고 그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했고 내부에 증가한 거랑 기체가 받은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T1 빼기 T2라고 볼 수 있고 이 값은 정확하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귿을 디귿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등적 과정하고 단열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 기체가 받은 일을 내부 에너지
변화를 바탕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얼만큼인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